소음인의 상기, 상열에는 육미를 써도 되는지 아니면 가감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난 소음인인데 열이 날 때 어떤 나는 뭐 소양인인데 다리가 찬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얘기를 해볼게요. 소음인의 육미를 써도 될까요? 소음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미는 소음인약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소양인인데 내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증기창을 써도 되느냐? 자, 이렇게 대답을 드릴게요. 소음이는 열이 위로 치받아도 육미 쓰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볼게요. 평소 소화가 안 되고 추위를 타는 체질이어도 열이 위로 치받으면 육미를 써도 돼요. 이 두 문장이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뭐 평소 소화가 안 되고 추위를 타는 체질, 하체가 발달한 체질을 소음인으로 이야기하잖아. 이게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 두 개가 다른 얘기예요. 소음인은 육미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체질이더라도 지금 열이 치받으면 육미를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관점이 다른 방법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양의학에 굉장히 지금 세뇌당했기 때문에 A를 인풋하면 B가 나와야 되고 A랑 정반대되는 A-를 인풋하면 B-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깨부순 게 사상의학이고요. 실제 한의학에서의 이런 미스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상의학을 표현할 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우리는 늘 어떤 병인이 왼쪽에서 오느냐, 오른쪽에서 오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 차가운 게 되면 차가운 걸 없애야 되고, 뜨거운 게 오면 뜨거운 걸 없애야 되고, 그게 음양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음양도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상의학에서 질병은 내가 미리 어느 쪽으로 쓰러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미리 어느 쪽으로 쓰러져 있느냐. 그런 경우에 바람이 왼쪽에서 불건 오른쪽에서 불건 쓰러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왼쪽에서 불건 오른쪽에서 불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인해서 나무가 한쪽으로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내가 원래 쓰러져 있던 방향으로. 이해가 가시나?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바람이 이쪽에서 엄청나게 세게 불면 이 반대쪽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사상의학에서의 질병을 보는 관점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내가 쓰러져 있느냐가.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쓰러져 있는 방향을 되돌려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인 약들이 정해져 있고 소양인 약들이 정해져 있고 태음인 약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소음인은 아까 질문에서 돌아가 보면 소음인은 열이 올라가는 경우가 없느냐? 이것도 그냥 방송에서 한약을 접하고 대충 책 보고 했으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음인은 맨날 추위 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음인도 열이 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방금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었죠. 제가 보는 환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 쓰는 약들이 많아요. 특히 보증기탕은 원래 열을 꺼주기 위한 약이에요. 그래서 승마 단기가 들어가요. 시호 단기가 들어가요. 원래 이동원 쌤이 보증기탕 만든 이유가 전염병 치료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재만 선생님도 그런 열이 나는 상황에 열증에 뭐 표에 역증에 뭐 팔물군자탕 이런 약을 썼다고요. 그 열나는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에요. 반대로 소양인의 경우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밥맛이 없다. 그럼 뭐 형방주황탕 이런 약을 쓴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소화가 안 나는데 도 지황을 써. 아 열이 나는데 어떻게 인삼을 써. 사상의학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디로 쓰러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소음인이 열이 날 때 쓰는 처방들이 있고 또 소양인이 소화가 안 될 때 쓰는 처방들이 따로 존재해요. 물론 많은 경우는 아니죠.
이게 사상의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1차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쓰러진 방에 이렇게 쓰러졌을 때 열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 쓰러진 게 이쪽으로 쓰러져 있는데 바람은 오히려 이쪽에서 불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증과 역증을 따지고 표증과 리증을 따지고 사상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의학 관점에서 소음인에게는 이렇게 육미를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쓰러져 있는 상황을 올바로 세우면서도 열을 해결해주는 방법들을 이재 마스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모든 것에 통하는 맞는 키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축구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수비를 통해서 월드컵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공격을 통해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일 뿐이에요. 이건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겠느냐 하는 건. 반면에 소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평소가 소화가 안 되고 추위를 타는 체질이어도 평소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막 열이 치받으면 허열이 치받으면 지백지황탕이나 이런 개통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요걸 보고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모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체질의 관점에서의 얘기고요. 이거는 뭐 전통 한약의 관점에서 보면 평소에 그랬더라도 지금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쓰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둘 중에 하나는 치료가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병이 악화됐냐?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약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한번 설명을 잘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사상의학 얘기만 해볼게요. 소음인의 경우 특정 체질의 경우 사상의학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해당 체질이 아닌 약을 써주는 것은 바람직한, 그러니까 올바른 해법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이거를 전통적인 다른 한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써도 돼요. 그 방향으로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대응이 중요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열이 날 때 따뜻하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도 되고 또 얼음을 올려놔서 해결할 수도 있다. 그거는 사람마다도 다르고 상황마다도 다르다. 하지만 둘 다 워킹한다. 에피션시에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에 더 효율적인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사상력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엔 바람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질문에다만 답을 하면 소음인에는 쓰면 안 됩니다. 다만 소음인이란 진단을 받거나 사상약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어느 병원 갔더니 나 소음인이라고 이거 절대 못 먹게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걸 먹게 하네. 인삼을 먹으라 그러네. 큰일 났다. 나 전번 한의원에서 인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한의원 갔더니 인삼을 처방해 주셨다고. 쓰는 방법이 다른데요.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수비 위주의 전략을 하시는 감독에서 공격 위주의 전략을 하시는 방법을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게 모순돼서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그 1차원적인 리니어한 인풋과 아웃풋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사상약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면 전통약은 이렇게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지만 뒤로 가는 게 다 달라요. 산을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를 수 있는 거랑 비슷해요. 사상약은 굉장히 매혹적이죠. 독특하고 또 뭐 팔체질침 이런 것도 마찬가지. 권도원 선생님 팔체질침 같은 경우 사상의학에 근반하지만 체질 이론을 또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완전 별개의 얘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다 이론들이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사암신법을 안 배운 이유가 이론이 너무 아름다워서 안 배웠어요. 뭐 저도 배웠고 당연히 놀 줄은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깊이 파지 않은 이유가 전 이론이 너무 싫어요. 그게 뭐 오행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그런 게 전 일단 그게 나오면 다 구라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가요. 대신 저는 상한론 같이 뭐 이렇게 썼던 이런 게 났어. 뭐 이런 건 되게 좋아하죠. 근데 나중에 사암심을 좀 공부해 보니까 또 잘 하신 분이서 공부해 보니까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기 사암심에 뭐 써서 뭐 났는지만 공부해. 뭐 이론을 공부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다 사암론의 친교육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게
대장정격을 쓴 거, 소장정격 쓴 걸 다 모르게 분류해서 보니까 이론이랑 맞지가 않더라고요. 실제 쓰신 게. 근데 그걸 후대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를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후대 사람들은. 이론이 또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요.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온갖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이 더 이론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론에 여러분들이 매혹되면 안 돼요. 사상의학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팔체질침도 김용옥 선생님이 한의대를 들어오게 만든 게 팔체질침이에요. 권도원 선생님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론이 아름다워서 들어왔을까요? 김용옥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잘나는 걸 봤거든요. 여기 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많이 봤고요.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게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예요. 역사라는 발전 자체가 그런 치료의 검증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온 거지. 내가 뭐 어떤 학파다, 뭐 이론이 맞다, 아니면 뭐 황제내경이 맞느냐 틀리느냐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EBM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 에큐펑처리스트에게 기회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사상학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후기예요. 이게 19세기 말이에요. 고래적 의학이 아니고요. 19세기 말 뭐 코카콜라 나올 때 제 기억에 코카콜라가 1895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코카콜라 먹고 있을 때 동의수세범 갖고 치료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도그마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그마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이론에 매달려가지고 이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죠. 그렇게 하면 종교죠. 방역학평 같은 책도 저 학교 다닐 때 되게 무시했거든요. 조선 후기의 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보면 사상의학은 방역학평보다도 훨씬 후예요. 방역학평은 되게 요즘 책 같죠. 방역학평 역시 뭐 동의보감 베꼈다, 뭐 정리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여기는 처방들이 되게 좋아요. 뭐 이론은 없어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청감이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실제 했던 것들을 정리한 처방집들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생 때는 이렇게 뭐 이론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쉬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